안녕하세요, 탐입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TV를 봅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지. 최근 KBS나 MBC 같은 방송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송사들이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Let's get it!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최근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면서 TV 시청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방송사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경영평가 종합보고서에 따르면요, KBS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무려 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700억 원이면 얼마야? 무려 만원짜리 국밥이 700만 그릇입니다. 700만 그릇. 이러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최근에 KBS나 MBC 같은 방송사들은 부동산 사업에까지도 손을 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사업? 일단 있는 땅이라도 팔아서 적자를 일단 모면하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앞으로 많은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KBS의 경우 수신료 상승으로 인한 수입원 확보를 긍정적인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 입장에서는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청자들에 대한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된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다른 방송사들에서도 시청률 하락으로 인한 적자로 고생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MBC 같은 기업들에서는 이미 공공재원을 요구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 입장에서도 아니 나도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나도 수신료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돈을 더 내고 봐야 되나? 돈을 더 달라는 거야? 뭐야? 살짝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사들의 입장은 이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구조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구조적 위기에 처한 공영방송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송사들의 입장에서는요. 제가 만약 방송사였다면 정말 무기력하고 우울할 거고 낙담할 거고 정말 이거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방송을 안 보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사람들은 유튜브, 넷플릭스 있는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미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라도 타개해보려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과 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KBS나 MBC 채널들이 생기는 거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KBS나 MBC 드라마들이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것도 좀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인 돈은 결국에 유튜브나 넷플릭스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영상을 직접 만든 사람도 아니고 기획한 사람들도 아닌데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해준다는 이유로 돈을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방송사들의 돈을 그쪽에서 다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영상 다 만들어서 제공하는 건데 억울할 수밖에 없죠.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구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KBS나 MBC 같은 방송사들이 플랫폼 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말이 안 될 겁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이미 글로벌 기업이고 너무 커져버린 상황인데 KBS나 MBC에서 자체 플랫폼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료가 방대한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은 한국형 넷플릭스가 나온다고 해도 외국 드라마나 외국 영화는 좀 접근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형 유튜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국 유튜버들의 영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경쟁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불가능일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방송사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개혁,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프를 치는 거죠. 이제 수신료 우리 인상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괜히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력으로는 더 이상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방송사들의 몰락을 보면서요, 두 가지 시사점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공룡기업의 출현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힘이 더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요. 방송계가 아닌 다른 사업들도 빨리 힘을 키우고 덩치를 키우지 않으면
언제 잡아먹혀도 이상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에너지 산업 같은 분야도요, 빨리 우리가 치고 나가지 않으면 언제 먹힐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치고 나가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붙잡고라도 있어야 나중에 경쟁을 할 수 있는 뭔가 비빌 언덕이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두 번째는요, 공룡 기업을 그러면은 꼭 대비만 해야 될까? 우리가 만들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한수원 같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완전 공룡 기업으로 키워버리는 거죠. 이제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만 얘기를 하자면요, 한국의 원전 사업은 공룡 기업이 되기에는 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 자체가 세계 1등이기 때문이죠. 원전을 만약에 수출한다, 판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비용이 저렴한가, 두 번째 안전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따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국은 경제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미디어를 장악했던 것처럼 한국도 세계의 원전 사업을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장악을 하면 우리가 돈을 다 받아올 수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라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세계의 원전 사업을 장악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룡 기업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하고 현재 한국에 있는 다른 산업 분야들이 만약에 해외의 공룡 산업들에게 먹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좀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자금의 순환 구조가 깨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방송사의 얘기로 돌아와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KBS에 수신료를 내는 것과 넷플릭스에 구독료를 내는 것 사이에는 큰 입장 차이가 존재할 것입니다. KBS에 돈을 내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KBS에 돈을 내는데 자금이 국내 내에서만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넷플릭스에 돈을 내는 구조는 이제 국민들이 구독료를 내게 되면은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기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큰 골칫거리일 것입니다. 재화가 자국 내에서 빠져나가기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로 에너지 산업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탈원전을 하면서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태양광 에너지와 그 다음에 화력 발전,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써서 이제 에너지 발전을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리학적 특성상 대부분의 에너지는 화력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할 것 같아요. 여기서 방송사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력 발전의 경우 기술력에 의존하는 에너지 발전 방식이 아니라 자원에 의존하는 에너지 발전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원이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사오는 과정에서 돈이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는 문제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방송사와 똑같은 문제인 거죠.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방송사 때문에 돈이 국가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기만 했던 것처럼 에너지 때문에도 돈이 국가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기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공이 원자핵공학이라 예시들을 보통 이렇게 원자핵공학으로 많이 들었는데요. 꼭 원자핵공학이 아니더라도 많은 다른 산업들도 삼성, 현대를 뒤이어서 이렇게 공룡 기업으로 몸집을 빨리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벌크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벌크업을 하면서 다른 세계에 있는 기업들을 다 경쟁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룡 기업이 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방송사들이 무기력하게 패배한 것처럼 더 이상 이렇게 큰 산업 분야를 뺏기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수많은 기업가 여러분들 화이팅합니다. 응원하고 있어요. 영상 요약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송사의 몰락에서 봤듯이 새로운 공룡 기업의 출연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시작해야 된다. 2번, 먹히기 전에 우리가 먹어버리자. 새로운 공룡 기업들을 만들어버리자. 에너지 산업 같은 유망한 기업들을 우리가 먼저 키워버리자.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께 공유까지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탐빠!